마을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 현장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마을 진담 2.0입니다. 자, 오늘도 마을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내 주시기 위해서 전적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진행을 맡으신 최인수 박사님이시고요. 그 이상의 소개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10화를 저희가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약간 좀 슬픈 사연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좀 늦어졌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간이 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예,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 지금 연구 중인 과제가 하나 있어요. 아, 예. 저희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중간 지원 조직이 다양한 이렇게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또 조직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서 도시재생 국토부의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사업을 따오면 또 만들기도 하고, 사업이 또 없어지면 끝나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자, 일단 중간 지원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대부분 저희 마을 진담을 들으시는 분들은 중간 지원 조직 그러면 무엇인지 아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중간 지원 조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해주시고, 예. 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중간 지원 조직에서 저희가 이 신텍스상의 의미를 보려면 이제 두 가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첫 번째 중간, 네. 두 번째는 지원. 네. 뭐와 뭐의 중간이길래 중간일까요? 통상적으로는 관과 민의 중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에는 상당 부분 이 지역 공동체, 즉 마을 공동체나 주민자치 같은 것들을 관에서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때, 특히 정부의 정책을 민과 함께 추진해야 되는 민관 거버넌스 시대에 있어서 뭔가 정부가 바로 민을 만나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뭔가 지원 조직을 둔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관과 민의 중간이라고 하면 아마 저는 관은 어쨌든 좀 틀에 박힌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 민은 그에 비해서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즉 다시 얘기하면 행정 또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관 조직의 정직성과 민 조직의 자유로움들의 중간에서 예. 이 생각 방식이나 행동 방식이나 아니면 정책 추진 방식들을 중간에서 지원해주는 또는 조율해주는 조직, 이렇게 예.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첨언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딱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네. 그러니까 관의,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관의 경직성, 어떻게 보면 관의 굉장히 짜여진, 그에 비해서 민은 좀 자유로운데, 그러면 자유분방함이 나쁜 거냐? 그리고 관에 꼭 짜여진 대로 가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이제 맞는 얘기인데, 이제 저는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것은, 결국 관에서 이제 생각하는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민은 자유로운 만큼 또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체계적이지 않고 역량도 사실은 관이나 역량이나 자원도 굉장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서포트하고자 만든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종합적인 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구체적이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또는 마을 지원센터, 예. 그다음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네. 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네. 부분들이 중간 지원 조직의 하나의 형태로 가장 많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더 있죠.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지원센터 형태를 띠는 게 여성 지원센터, 청년 지원센터, 육아 지원센터, 등등등.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예를 들면 자원봉사 센터 이러면은 이제 자원봉사 좀 다르죠, 아마? 예, 약간 다르긴 한데 예. 사실은 그러니까 지원센터라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들이 있고, 아니면 마을 공동체 센터나 사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진짜 순수하게 옆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어떤 사업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장애인 지원센터 뭐 이런 거는 장애인들이 뭐 생활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뭐 도움을 드리는데 그 장애인들을 뭐 그냥 한 발짝 멀리 중간자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밀착된 형태로 지원하잖아요. 자원봉사 센터도 사실 좀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나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는 진짜로 한 발짝 떨어져서 이분들이 하시는데 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도시재생 지원센터, 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현재까지는 가장 이제 좀 흔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센터들이 지난 한 10여 년 정도 전부터 예. 몇 개씩이 생겨나더니 예. 그다음에 이제 비온 후에 죽순이 자라듯이 예. 우후죽순처럼 확 늘어나던, 요즘에는 중간지원 조직이 이 정부의 정책 또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능적인 역할, 아니면 뭐 중간지원 조직 만능 시대가 됐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일단 네. 담당 공무원들은 네. 뭔가를 하긴 뭐가 민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사업을 해야 된다면 뭐 당연히 이제 중간 지원 뭐 조례 같은 법적 기반을 만들고, 두 번째는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네.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이죠. 유행이 된 것은 뭐 시대가 요구하는. 예,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 협치의 시대니까 네. 그렇다는데 협치의 시대. 저는 사실 약간 불만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이런 어떤 정책 사업들이 새로 생기면 뭐 그거를 잘한 어떤 선행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선행 사례들은 결국은 뭐 누군가 도와줘서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어떤 뭐 민간에서 뭐 훌륭하신 분들이 나타나서 그분들을 이제 조직화하고 그분들의 리더가 돼서 이렇게 활동가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분들을 중간 지원 조직으로 스카우트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하는 짓들은 결국은 자기네 어떤 관의 필요에 의해서 정책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이런 뭐 행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다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뭐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떠한 설립의 과정들을 겪고 예.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예, 들어요. 달라질 그래서 수 있습니다. 예. 때에 따라서는 지자체장이 강한 의지에 의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그에 필요한 중간 지원 조직을 하게 되고, 예. 관이 주도해서 뭔가를 이제 이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게 되는 형태죠. 아마 설립 주체로 많이 나누면 대략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저는 이런 분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해도 이거 예,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 얘기해야죠, 물론. 네, 예. 저 연구에 이렇게 분류를 할 거라서. 예.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예. 여기서 다른 얘기해놓고 연구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지. 예. 저희가 내부적인 모순에 빠지잖아요. 근데 잠깐 이 얘기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얘가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네. 얘는 못 제가 보던 이게 애가 맨 있었어요. 마지막에 예.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500만 년 전에 예. 제 이 공룡이잖아요. 네.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500만 년 전에 공룡이 뭘 먹고 살냐? 뭐 풀조가리, 잡초, 나뭇잎, 은초식 공룡. 예, 뭐 얘는 플랑크톤. 육식이잖아요. 얘는 육식아, 그러네. 얘는 특별하네.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삼겹살, 뭐 바카스 젤리를 먹고. 바카스 젤리를. 훌륭하네. 바카스 젤리를 먹는 공룡을 우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제가 사실 여기 특별히, 앞에 특별하게 해놓은 거죠. 이 바카스 젤리는 우리 장 PD가 사왔나요? 이 작가, 이대현 작가님이 이제 작가님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출연하니까 출연 안 하고 바카스 젤리를 사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서 네. 중간 지원 조직이 설립 주체가 어디가 주도해서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떤 건지 좀 소개해 흔히 주시죠. 이제 연구에서 선행 연구들에서 많이 분석해 놓은 게 이제 설립 주체가 관이냐 민이냐에 따라서 관설과 민설로 나뉘고, 그다음에 실제로 설립을 해놓고 나서 실제 운영하는 주체가 관이냐 민이냐에 따라서도 관영과 민영으로 나뉘죠. 그래서 네. 이제 세 가지라고 친다면 그러면 2x2니까 2 곱하기 2니까 네 가지 아니냐? 예. 관설 관영, 관설 민영, 민설 관영, 민설 민영 이렇게 네 가지 아니냐? 예. 근데 이제 민설 관영이라는 거는 좀 거시기 하죠, 그렇죠? 예. 민설 관영은 우리가 사례를 보기가 없는 어려운데 거죠. 민설을 했다가 이게 폭삭 망해버리면 네, 그렇죠. 그럼 관이 인수를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민설을 해서 이게 폭삭 망해버리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관이 운영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설립 네. 주체별로 중간 지원 조직을 구분하게 되면 네. 세 가지로 세 관설 공영, 관설 민영, 예. 민설 민영으로 해서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구분을 되겠죠. 하는데 특징들 각각의 뭐 특징들이 좀 있나요? 사실 진짜 중간 지원 조직은 네. 특히 해외 사례는 다 민설 민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뒤쪽에 이제 구분하는 다른 방법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보면은 당사자 조직들, 뭐 다시 말해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나 도시재생 주민 조직들 같은 것들이 각각 활동을 하다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 당사들끼리 연합을 해서 연합체를 만들어서 가는 경우, 어떻게 보면 당사자 2차 조직이나 3차 조직의 형태로 대부분의 해외 사례가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로컬러티 재단 같은 것도 사실 다 그런 것들이고, 뭐 코업 UK라든가 뭐 이런 이제 해외 지원기관들은 다 대부분 다 민설 민영이고, 우리나라도 사실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하면서 비록 뭐 우리가 얘기하기엔 농어촌공사 출신이 뭐 대부분이 다 그쪽 밥그릇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찌됐건 뭐 그분들이 지금 농촌 컨설팅들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들은 또 상당히 또 민간 업체들도 많아서 네. 이제 우리나라도 없는 건 아닌데 민설 민영이 당사자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 컨설팅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게 진짜 중간 지원 조직이죠. 대표적인 게 컨설팅 회사들이 대부분 민설 민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안 했을 뿐이지 뭐 사실은 민설 민영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예. 근데 왜 하여튼 거기까지만. 예. 그리고 관설은 그게 진짜 조직이고, 사실 관설 관영이냐 관설 민영이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또 대부분의 관설 관영 혹은 관설 공영의 형태들은 어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 활동가나 이런 분들을 또 그냥 공무원으로,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관설 관영일 뿐이, 사실은 뭐 주체들이 대부분 다 관설 민영이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민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관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기네가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공무원들이 바로 민간들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한 다리를 더 걸친다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활동가들은 사실은 뭐 그래도 옛날에 활동할 때는 뭐 돈 한 푼 못 받다가 뭐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그게 어딥니까? 상당히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3섹터죠. 3섹터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뭐 지금은 뭐 각종 센터에 월급을 받는다 뭐 이런 건 뭐 나쁘진 않은데, 어찌됐건 관설 자체가 관의 목적 때문에 생긴 거지 주민들이 원해 생긴 게 아니라서 저는 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중간 조직도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설 민영이 어려운 거는 아마 민설 이러한 공적인 조직, 중간 지원 조직, 아까 이제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도 민설 민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거기는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 구조를 내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임무이고, 아마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측면에서 민간이 자기 돈을 내고 민영을 하는 일은 사실상 그렇게 재정력의 문제로 인해서도 그렇고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아마 민설민영이 거기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쪽 영역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기보다는 컨설팅 회사에 가까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설 공영 또는 관설 관영이라고 하는 거 이제 두 개 다 재정을 실제적으로 지자체나 정부나 이런 공적인 기구에서 만들고 이것을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이제 관설 공영, 관설 민영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어공, 늘공을 얘기를 하셔서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늘공은 늘상 공무원. 이 어공은 자기가 공무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무원 자리에 잠깐 그렇죠. 와 있는 형태이죠. 계약직 형태로 해서 그런 분들이 이러한 이제 관설 관영인 경우에 이제 어쩌다 공무원처럼 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관설 민영은 이제 정확히 위탁을 줘서 어떤 뭐 법인에다가 위탁을 한 1, 2년 주면서 이제 운영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립 주체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 이제 각오를 하나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보통 처음에 한 10분 정도 하다가 어떤 부부가 이거 너무 짧다, 들을만 하니까 끝내더라. 그래서 제가 확 늘려서 한 30분 정도를 한 대여섯 번 했죠. 한번 심도 깊게 해보자. 심도 깊게 해보자 이거 했어요.
심도는 없고 장 심도는 없고, 노래만 하다 끝났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재테스트를 하는 어떤 버전이 여러분들의 입맛과 귀를 잘 녹여주느냐라고 하는 심의 논의를 하다가 저희가 15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분에 30초 남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 그래도 뭐 한 말씀 하시겠죠? 한 5분 더 해야죠. 딱 5분만. 오늘은 아니, 여기까지. 아니야. 오늘 여기까지. 아, 요거는 이제 2편으로 예, 아니. 바로 다음 편으로 하면 됩니다. 아예 억제하지 마세요. 이거 다음 예. 편으로 하시면 아니, 될것 알겠습니다. 같고, 예. 저 엔딩 멘트. 엔드 멘트 들어가기 전에 장 PD가 할 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가라는 얘기야? 뭐야? 계속 가라는 얘기야? 그만두라는 얘기. 가라는 얘기야? 가래잖아요. 왜 가라고? 너무 짧아요. 너무 짧답니다. 너무 자, 예, 다시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좀만 더. 예. 예, 나눠 가는데 저희가 대본이 없어서 그냥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자, 관설 공영, 관설 민영, 민설 민영. 예. 짧게 장단점. 아까 뭐 거의 다 얘기했는데 예. 하실 말씀 없으시면 패스? 아니요. 장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있죠, 장단점. 네. 장점. 자, 관설 장점, 건영은 뭐 자원이 사실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원이 정부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 면에서는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관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관의 정책 사업이 끝나면 없어질 수도 있고, 원래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한시적인 조직이죠. 왜냐하면 중간자적 입장에서 미션을 달성하면 사실 없어져도 되는 임시 조직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설 공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좀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의 경우에는 단체장이 바뀌면 금방 날아간다든가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관설 공영이나 민영이나 사실 저는 별 차이 없다고 보는데요. 거의 관설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관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가들을 갖다가 스카우트해 와서 활동가들은 자기 가치를 자기 가치 때문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 사실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또 월급장인지 활동가인지 또 이 본분도 계속 헷갈리는 경우, 정체성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관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관의 입장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행정 전달 체계의 제일 말단에 있는 조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업들을 하는데 결국 제일 현장에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관의 입장에서는 왜 만들었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완전히 자기네가 편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 물론 이제 활동가들이 뭐 자기네 뜻한 가치를, 여러 가지 자원들을 좀 더 풍부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민설 민영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재원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되려면 결국은 또 정책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을기업 중간 지원 같은 경우,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경우 되게 애매한 게, 원래 뭐 민간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뭐 사단법인이나 이런 민간 어떤 그 활동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의 그런 분들의 어떤 연합체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위탁을 주는 방식이에요. 1년씩. 뭐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짧게 위탁을 주는데, 그럼 그 위탁 사업이 끝나면 뭐 그 위탁 사업이 하나의 일종의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익 기반이 되는 거지, 뭐 자기가 3년 지난 다음에 또 그 시도 지원 기간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정부가 만약 그 단체장이 또 바뀌어서 이게 뭐 이 사람들 말고 저 사람들 밀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사람들 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민설 민영의 가장 큰 취약한 점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인데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하여튼 그게 단점이죠. 물론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서 정체성이나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잘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민 쪽의 어떤 기금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설립할 수 있는 재정력만 확보된다면 민설 민영이 가장 좋은 형태가 될 수 있겠다. 그 공적인 기금이어도 이것이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특정한 조직, 정부 조직에 의한 그러한 설립이 아니라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재정 지원이 되면. 그다음에 관설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장점으로서는 쉽게 이제 어쨌든 재정력이 뒷받침되면 좋지만, 이게 하다 보면 위탁을 했어도 이 돈의 흐름이나 돈의 주인에 대한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관료화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좀 원래는 활동가들이 조금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혁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직 내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되게 이제 딱딱한 흐름들로 움직여지는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이게 뭐 점잖게 얘기했지만 뭐 정책 사업들 따까리 하다 보면 순전히 그 당사자들이 뭐 다 민간분들이니까 뭐 정부 보조금 집행, 영수증 정산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요즘 또 뭐 재정정보원이 생겨가지고 뭐 이 나라 돈 만들어서 거기다가 영수증 다 입력하고 뭐 하고 자기네 순전히 그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법에 맞는 서식대로 다 하고 이런 거를 민간이 못하니까 순전히 그거 앉아서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 따까리죠. 이게 무슨 중간 지원 조직이에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네. 전국의 중간 지원 조직이요. 반성하나? 네? 정부의 이 관이 반성, 관이 반성해야 됩니다. 관이. 다시 정부의 모든 관 조직이요. 반성하라. 자, 설립 주체별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나눴었는데, 운영 구조적으로 바라보면, 운영 방식에 따라서 좀 나눈다고 생각하면, 뭐 당연히 중간 지원 조직이니까 이제 컨설팅 중심으로 하는 뭐 이런 형태도 있을 거고, 컨설팅형이 있을 거고, 또 중간 지원 조직 간의 뭐 연합체, 협의체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형태도 느슨한 있을 협의체나 것이고, 아니면 좀 더 강렬한 컨소시엄이나 뭐 이런 형태들이 가능하고요. 컨소시엄의 형태로 갖는 것도 있을 거고, 이 그룹형은 뭔가요? 뭐 그룹형도 비슷한 건데요. 저는 사실 뭐 연합체형, 연합체형, 컨소시엄, 그룹형이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설팅형은 좀 전문가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도와준다, 역량을 도와준다는 의미라면, 연합체형, 컨소시엄, 그룹형은 뭔가 아쉬운 당사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스스로를 인큐베이팅하는 일종의 자기 조직화에 가까운데 뭐 무슨 차이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논란이 되니까 이거 선행 연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쓴 거지 뭐. 저는 결과 보고에 이게 어떻게 저희가 처리할지 궁금해집니다. 예. 네, 뭐 그렇다고 치고. 자, 운영 방식 간단하게 나눴는데 시간을 전 안 볼 수가 없어서.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시죠. 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일단 설립 주체라고 하는 부분이 중간 지원 조직의 중요한 골자이기도 하고, 뒷 부분에는 이제 운영 방식이나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느냐, 뭐 그다음에 어떤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좀 약간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하기 전에 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탈탈탈. 주민자치 TV. 그래서 1화와 2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탈바가지를 쓰고 나오셔서 얘기하시길래 최근에 그 탈바가지의 주인공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졌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딱 이 녹화를 하기 전에 바로 보니까 톡톡톡 1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탈탈탈이 아니라? 제가 탈탈탈 이렇게 계속 약간 얘기를 했더니 이제 톡톡톡 1화라고 하면서 노래방을 해요. 저희가 노래 한번 했었잖아요. 노래방 에코도 이렇게 좀 넣고. 뭐 저희 따라한 거는 아니겠죠, 설마? 아닐 거라 믿습니다만은, 노래방에서 이제 대성고 학생 역선동의 주민자치 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고등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해서 톡톡톡 1화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좋은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그러한 유튜브 TV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재밌게 보고 말씀을 있습니다. 주민자치 TV. 드리겠습니다. 그쪽 보시면 마을 진담도 같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뭐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예, 그렇죠. 예. 중간 지원 조직이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영리와 이제 영리 부분, 즉 민간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 정부가 있고, 사실 그 중간 영역인 비영리 섹터라는 것이 사실 거의 없는, 다시 말하면 비영리를 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잘할 때는 시민사회 단체들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뭐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건 순전히 그냥 자기 어떤 뭐랄까 자발적이고 그런 뭐 사회에 대한 봉사나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자기 가치 실현을 위해 사실은 하는 건데, 사실 미국 같은 데 보면, 영국 같은 데도 그렇고 비영리 부분이 있는 거죠. 원래 그쪽은 자선 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쪽 재원을 통해서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 행하는 것 같은 이런 비영리 공익 활동들에도 이걸 직업으로 가지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벤처나 이런 요즘의 그런 움직임도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관설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비영리 섹터를 만든다. 다시 말하면 활동가들이 충분히 먹고 살면서도 동시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점에서는 저는 대단히 좋은, 한편 거시적으로는 좋은 시도라고 보지만 미시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그걸 운영하는 행태에 있어서는 사실은 말단 체계로 가져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자세한 얘기도 많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멘트는 좀 전에 마무리 멘트 아니었어요? 이게 마무리 멘트죠. 마무리 네, 멘트인데 네. 예. 결론적으로 마지막 멘트는 이 중간 지원 조직을 물론 중간 지원 조직 임시 조직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간 지원 조직이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들을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현실, 미래를 방향해서 좀 더 또 변화돼야 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 진담 2.0을 청취해주신 시청자, 그다음에 애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예, 안녕히 계세요.